2024년 2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입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운반기계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자, 지금 두 가지 운반기계 종류를 써야 됩니다. 자, 먼저 달기, 발판. 달기가 뭐죠? 달기? 달달하다 할 때 달기 아닙니다. 여기서 달기는 매달다, 달다, 설치하다의 명사형 달기. 달기 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의 부속된 기계 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강선. 강선이란 말은 강한 철선, 강한 철선을 강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달기 강선에 의하여 달기 발판, 또 달기 또 나왔죠. 또는 운반구가 전용 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 설비. 자, 그러면 달기 뭐죠? 곤돌라 달기입니다. 곤돌라를 달기. 자, 달기란 말을 제가 매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달기 발판, 달기 강선, 달기 발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곤돌라다. 곤돌라를 달아주세요. 곤돌라 달기. 자,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달기가 나오면 곤돌라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의 운반,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설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리프트입니다. 리프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 기계 설비는 리프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곤돌라, 두 번째는 리프트가 되겠습니다. 2번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상. 자, 이 고시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장관이 발하는 행정규칙을 고시라 그래요. 고시. 자, 그러면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장관이 만든 행정규칙입니다. 이 고시상에는 크레인 제작 및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자, 가로 안에 뭘 채워라 이 말이죠. 첫 번째, 펜던트 스위치에는 자, 스위치입니다.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 그리고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땡땡으로 복귀되는 각각의 작동 종류에 대한 누름 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단어는요,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 위치로 복귀되는 겁니다. 정지 위치로 복귀되는 누름 버튼,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작전압. 조작전압이란 말은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 버튼, 스위치 등에 의해서 인가되는 전압을 조작전압이라고 합니다. 조작전압은 대지전압 교류는 150V고요. 150V 이하. 직류는 2배입니다. 300V 이하여야 한다. 자, 다시 정리하면 펜던트 스위치, 크레인의 비상정지용 누름 버튼, 그리고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정지 위치로 복귀되는 누름 버튼 또는 스위치 등이 비치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조작 전압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는 300V 이하여야 합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작업면의 조도기준 관련 가로안을 채우시오 되어 있죠. 자, 다만 객내 작업장과 감광재료, 감광이란 말은 빛에 반응한다 이런 뜻입니다. 감광, 빛에 반응하는 재료, 대표적으로 필름이나 인화지를 말하고요. 이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 그러면 자, 여기 LUX, 이게 뭐죠? 럭스입니다. 럭스 단위가 되겠고요. 그러면 초정밀 작업은 자, 이것은 750 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 그리고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입니다. 자,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초정밀은 750, 정밀은 300, 보통 작업은 150, 750, 300, 150, 초정밀은 750, 정밀은 300, 보통은 150. 4번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이론에 해당하는 보기의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할리의 도미노 이론. 자, 이 도미노란 말은요, 이걸 번역할 때 연쇄성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할리의 도미노 이론 또는 연쇄성 이론, 버드의 도미노 이론, 이것도 마찬가지 연쇄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담스의 사고 연쇄 이론. 자, 이것도 도미노 이론과 유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할리의 도미노 이론을 먼저 보면, 할리의 도미노 이론은 자, 먼저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이게 뭐냐면 선천적 결함입니다. 자, 그러면 할리의 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선천적 결함, 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결함, 자, 5번입니다. 개인적 결함.
선천적 결함,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에서 개인적 결함. 자, 여기서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이게 직접 원인이에요. 직접 원인.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고라고 하고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죠. 상해, 손실, 손해, 재해입니다. 자, 4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번과 4번. 자, 2번에서 4번으로 넘어가는 것은 모든 이론의 마지막에 위치해요. 사고에서 재, 사고에서 재, 사고에서 상해. 자, 이런 식으로 2번에서 4번으로 가는 것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드의 도미노 이론. 버드의 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1단계는 통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통제 부족. 따라서 이것은 6번부터 시작합니다. 통제 부족. 자, 그 다음에 기본적 원인이 있어요. 기본적 원인. 자, 이것은 인적, 설비적, 관리적, 작업적 요인을 말하는데 기본적 원인. 자,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원인이 들어갑니다.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직접 원인. 자, 10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고와 재해로 넘어갑니다. 2번과 4번은 마지막에 위치한다. 그 다음에 3번 아담스 사고 연쇄 이론에 따르면 1단계가 관리구조입니다. 관리구조 7번. 그리고 2단계는 작전적 에러입니다. 8번. 그 다음에 전술적 에러 1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번의 사고 그리고 4번의 재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리 버드 아담스의 도미노 이론, 통틀어서 이렇게 도미노 이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연쇄 이론 또는 연쇄성 이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할리 이론에 따르면 자, 제일 먼저 사회적 환경, 유전적 요소, 선천적 결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 결함. 세 번째는 불완전한 행동 및 불완전한 상태, 직접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고, 재해. 2번과 4번이 공통이죠. 2번에서 4번 가는 건 마지막에 다 공통입니다. 두 번째 버드 이론. 버드 이론에 따르면 자, 처음에 통제 부족. 두 번째는 기본적 원인. 세 번째는 직접 원인. 그리고 사고, 재해. 그 다음에 아담스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가 관리 구조, 두 번째가 작전적 에러, 세 번째가 전술적 에러, 그리고 사고, 재해. 자, 그래서 이 아노미란다. 죄송합니다. 이 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마지막이 사고에서 재해로 이어진다. 사고에서 상해, 사고에서 손실, 사고에서 손해, 사고에서 재해로 이어집니다. 요거 마지막에 있다는 것.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 외워두세요. 5번 안전보건교육 기법 중 OJT. OJT는 On the Job Training. 자, On the Job Training입니다. 자, 트레이닝. 자, 그럼 이 트레이닝이란 말은 결국 교육, 훈련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직장 내 교육, 직장 내 훈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JT 특징 5가지를 OJT와 비교해라. 그러면 우리는 OJT하고 OJT를 동시에 한번 준비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OJT는 On the Job Training. 자, NING, 여기 N이 빠졌네요. NING. 자, 조금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NING. N을 넣어서 자, G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교육. 자, 온더잡 트레이닝은 직장 내 교육입니다. 그러면 OJT를 할 때는 직장 밖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더잡 트레이닝은 실정에 맞는 교육이에요. 그 회사 실정에 맞는 교육. 그래서 이 맛을 따서 맞춤식 교육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OJT는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춤식 교육이니까 당연히 교육 효과가 높겠죠. 거기에 비해서 OJT는 상대적으로 교육 효과가 낮습니다. 그리고 맞춤식 교육은 결국 개인별 교육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OJT는 개인별 교육이 어렵고 계획적이나 체계적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On the Job Training, OJT는 대규모 교육이 어렵죠. 하지만 OJT는 대규모 교육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문자를 따봤거든요. 직맛 효계대. 자, 일단 On the Job Training은 직장 내다. 직장 내. 자, 내를 딸라다가 직을 땄어요. 직장 내 교육. 그럼 OJT는 직장 밖. 그 다음에 맞춤식 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이 OJT. 거기에 비해서 OJT는 맞춤식 교육이 어렵다. 그리고 맞춤식 교육이다 보니 교육 효과가 높고 OJT는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OJT는 개인별 교육이 가능하다. 하지만 OJT는 개인별 교육이 어렵고 교육적이고 체계적 교육입니다. 그리고 OJT는 대규모 교육이 어렵다.
OJT는 대규모 교육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하나 공부하면 나머지는 반대로 해서 자, 요걸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 3가지. 안전보건 개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그러면 지금 현 상태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 있는지 볼까요? 자, 3가지 문제가 있겠네요. 3개를 외우면 됩니다. 자, 먼저 높아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다. 높은. 자, 두 문자를 달겠습니다. 높. 그 다음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중. 높. 중. 그 다음에 유해 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초.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높중, 초. 높중, 초.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문장을 좀 외워야 되니까 높은 사업장,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초과한 사업장. 자, 저는 이렇게 외울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높은 사업장이에요. 뭐가요?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그 두 번째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어요. 근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 사업주의 잘못 때문에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에요. 자, 3번째도 있는데 이 3번째는 이걸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무시하고요. 4번째, 초가 있어요. 유해 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초과한 사업장.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외우면 되겠네요.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4가지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그러면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실시합니다. 그 근로자가 받는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은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예방 4가지가 있다. 예방 4가지. 그러니까 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자, 다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은 예방 4가지야. 예방 4가지. 자, 그럼 요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자, 사고 예방. 그리고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리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예방. 자, 4가지 예방 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예방. 4가지 예방. 자, 다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예방이 4가지 있습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자, 4가지를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8번 교류 아크 용접기 방호장치 관련하여 적합한 용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쓰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 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 자, 폐로된단 말은 다친다 이런 말입니다. 폐로될 다칠 때까지의 시간. 자, 이것을 시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시동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 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 이것이 지동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시동시간과 지동시간의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자,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4가지. 자, 이거 4가지를 쓰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4가지를 한번 뽑아봅시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롤러. 자, 이거 외울 때 저는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프레스 할 때 프레크레, 리롤. 자, 어떤가요?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저는 이 4가지를 외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걸 또 따서 외워도 됩니다. 저는 프레크레 리롤. 자, 이게 발음도 비슷하죠. 프레크레. 자, 이게 뭔가 음가가 레가 같이 맞물리죠.
그 다음에 레 하다가 리 하다가 롤, 레레리롤, 레레리롤,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자, 리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프레크레 리롤, 프레크레 리롤,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롤러기.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사업장의 휴업 제휴를 계산하시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는 휴업 제휴에 포함되지 않는 걸 빼야 됩니다. 뭐냐면 통상 출퇴근제. 자, 이거는요 휴업 제휴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건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10명은 있을만 합니다. 그러면 휴업 제휴율은, 자, 공식 해볼까요? 임금 근로자 수,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 제자 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 자, 곱하기 100을 하는 이유는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임금 근로자 수가 지금 1000명이죠. 1000분의 휴업 제자 수, 휴업 제자 수는 여기 있네요. 50. 1000분의 50에다가 곱하기 100을 했어요. 뭐죠? 5%, 5가 되겠네요. 그렇죠?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업 제휴율 공식 임금 근로자 수분의 휴업 제자 수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 자, 곱하기 100을 하는 이유는 이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퍼센트, 이건 생각해도 되겠고요. 11번, 보구안전인증 고시상 방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과제 분진 등 포집 효율 기준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되어 있죠. 자, 먼저 형태, 분리식이 있고 안변부 여과식이 있다. 분리식과 안변부 여과식. 자, 그리고 특급 1급 2급, 특급 1급 2급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분리식 특급. 분리식 특급은 이것은요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 99.95 이상입니다. 요 퍼센트가 이제 생략되어 있죠.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굳이 퍼센트를 안 써도 된단 말입니다. 99.95%인데 그냥 99.95.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에서 특급, 이거는 99.0이에요. 99.0. 자, 그리고 분리식의 1급, 2급, 안면부 여과식의 1급, 2급이 값이 같거든요. 그래서 1급 94.0, 여기도 1급 94.0이고, 그러면 2급은요, 2급은 80.0입니다. 80.0. 여기도 마찬가지 80.0. 자, 한번 외워봅시다. 분리식 특급은 99.95, 1급은 94.0, 2급은 80.0. 그리고 안면부 여과식은 특급 99.0, 1급은 94.0, 2급은 80.0입니다.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 이게 말을 좀 정리합시다. 사다리식 통로를 이렇게 합시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해서 가로 안에 채우세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자, 이것은 15cm입니다.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두 번째,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이 계단참할 때 참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국사 시간에 역참제도 기억납니까? 역참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리가 이제 이동을 할 때 관리들이 묵는 숙박시설, 우리 교통시설이죠. 숙박시설을 역참이라 불렀죠. 그때 여기서 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단참이라는 것은 이거는 휴게 공간입니다. 평평한 곳인데 휴게 공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자, 다시 정리하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인데 발판과 벽과 사이는 15cm 이상, 사다리 상단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 이상, 그리고 통로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입니다. 자,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쓰지 마라 이 말이죠. 제외됐다 이 말은 요거 쓰지 마, 요거 쓰지 말고, 그러면 결국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3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에서 화학설비의 탱크, 자, 탱크란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탱크 내 작업.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 안전.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단어 3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할 때 작업. 그 다음에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안전. 그러면 3가지는 요겁니다. 탱크, 작업, 안전. 탱크, 작업, 안전. 자, 이게 이미 힌트가 주어졌죠? 탱크, 작업, 안전. 탱크, 작업, 안전. 그럼 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에서 차단장치, 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이거는 지금 안 나와 있었죠.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탱크 나왔네요. 탱크 내의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자, 그 다음에 안전보호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저는 2번, 3번, 4번에서 3가지를 외우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1번을 놔둔 이유는 1번을 이미 외운 사람은 이걸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 2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탱크, 안전, 작업. 자, 다시 내용 보세요.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에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3가지 하면 탱크, 작업, 안전. 탱크, 작업, 안전. 자, 다시 볼까요? 탱크 내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 절차 방법 및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탱크, 안전, 작업.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6점짜리거든요. 하나 2점, 하나 2점씩이에요. 2점, 2점, 2점. 자, 6점짜리 잘 외워서 풀기 바랍니다. 우리 고생하셨습니다.